고슴도치, 한스. 고슴도치 한스. 옛날에 농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는 돈과 재물이 아주 많았지요. 하지만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의 행복에는 조금 모자랐어요. 그의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거든요. 다른 농부들과 함께 도시에 갈 때면 그들은 왜 아이가 없냐고 물으면서 그를 놀리곤 했어요. 나는 아이를 갖고 싶어. 그 아이가 고슴도치라 해도.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위는 고슴도치이고 아래는 사내아이였어요. 아이를 본 아내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이것 좀 봐요. 당신이 저주의 말을 해서 이렇게 됐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어쩔 수 없지. 아이가 세례를 받아야 이름을 지을 텐데. 대부가 될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아내가 말했어요. 고슴도치 한스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는 세례를 받을 수 없겠죠. 신부님이 아이에게 세례를 주면서 말을 했어요. 가시 때문에 제대로 된 침대에 누울 수는 없겠어요. 그래서 난로 뒤에 짚을 조금 깔아놓고 고슴도치 한스를 뉘었어요. 어머니는 젖을 먹일 수도 없었어요. 그의 가시에 찔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그는 8년을 난로 뒤에서 누워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지겨워져서 죽었으면 하고 생각했지만 죽지 않았고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도시에 장이 서는 날이라 농부는 장에 가려고 아내에게 무엇을 사가지고 와야 하는지 물었어요. 고기 조금하고 한 쌍으로 파는 질, 좋은 막대기 빵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 다음 하녀에게 물어보니 신발 한 켤레와 발뒤꿈치에 수가 놓인 양말이 갖고 싶다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어요. 고슴도치 한스야. 너는 뭘 갖고 싶니? 한스가 말했어요. 아빠, 백파이프를 하나 가져다 주세요. 다시 집에 돌아온 농부는 아내에게 자기가 사온 고기와 막대기 빵을 주었어요. 다음에는 하녀에게는 신발과 발뒤꿈치에 수가 놓인 양말을 주었고요. 마지막으로 난로 뒤로 가서는 고슴도치 한스에게 백파이프를 주었어요. 백파이프를 갖게 된 고슴도치 한스가 말했어요. 아빠, 대장간에 가서 내 수탈개 편자를 박아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타고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게요. 아버지는 그가 떠난다는 말을 듣고 기뻐서 수탈개에 편자를 박아주었어요. 그 위에 앉은 고슴도치 한스는 돼지들과 당나귀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집 밖 숲속에서 살려고 했던 것이지요.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꼭대기로 수탉을 올려보내고 그곳에서 함께 지내며 당나귀와 돼지를 지켰어요.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지내고 나니 당나귀와 돼지들은 굉장히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는 나무 위에 앉아 있을 때 백파이프로 음악을 연주했어요. 아주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어느 날 왕이 길을 잃고 헤매이다 그곳에 오게 되었는데 음악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그의 시종에게 그 음악 소리가 나는 곳을 둘러보고 오라고 보냈어요. 시종이 살펴보았지만 나무 위에 앉아있는 짐승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수탉처럼 생겼고 그 위에 고슴도치가 앉아있는데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시종의 말을 들은 왕은 그가 왜 그곳에 앉아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왕국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라고 말했어요. 고슴도치 한스가 나무에서 내려와 말했어요. 왕이 돌아가 왕궁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을 주겠다는 서약을 하고 증서를 써준다면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지요. 왕이 생각했어요. 그것은 쉬운 일이야. 고슴도치 한스는 알지 못할 테니 내가 원하는 대로 증서를 써주면 되지. 왕은 기펜과 잉크로 무엇인가 증서를 써주었어요. 고슴도치 한스는 길을 가르쳐 주었고 왕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그의 딸이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기쁨에 가득 차서 달려나와 입을 맞추었어요. 고슴도치 한스가 생각난 그가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이상한 짐승에게 그가 집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을 주겠다고 증서를 써주었고 그 짐승은 닭을 말처럼 타고 다니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다고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그 증서는 써주었어도 고슴도치 한스는 읽을 줄 모르니 그것은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공주는 기뻐하며 자기는 결코 가지 않을 테니 잘했다고 말했어요. 고슴도치 한스는 당나귀와 돼지들을 지키며 나무에 앉아 백파이프를 불며 늘 즐거웠어요. 이번에는 다른 왕이 길을 잃고 시종들과 파발꾼들과 함께 그곳으로 왔어요. 너무나 커다란 숲이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도 똑같이 멀리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고 파발꾼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오라고 말했어요.
파발꾼이 나무 밑에 가서 보니 수탈이 앉아 있었고 그 위에는 고슴도치 한스가 있었어요. 파발꾼이 그에게 그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나는 나의 당나귀와 돼지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이지요? 파발꾼이 말했어요. 그들이 길을 잃어 다시 왕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으니 길을 가르쳐 줄 수 없겠느냐고 말이에요. 고슴도치 한스는 수탉을 타고 나무에서 내려와 늙은 왕에게 왕궁으로 돌아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을 자신에게 주면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어요. 왕은 그러겠다고 말을 하고 고슴도치 한스에게 증서를 써주었어요. 그는 수탉을 타고 앞장서서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왕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궁 안에 이르자 굉장히 기뻐했어요. 왕에게는 아주 예쁜 외동딸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이 기뻐서 달려와 목에 매달리며 입을 맞췄어요. 그녀 역시 세상 어디에서 그렇게 오래 계셨느냐고 물었어요. 왕이 그것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길을 잃어 거의 다시 돌아오지 못할 뻔했었는데 어느 커다란 숲을 지나는데 수탉을 타고 나무 위에 앉아있는 바는 고슴도치이고 바는 인간인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도움으로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그 대가로 궁 안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딸이었고 그 일을 하려고 하니 너무 슬프다고 했어요. 그러자 늙은 아버지를 위해서 그가 언제 오든 기꺼이 따라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고슴도치 한스는 돼지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돼지들은 다시 돼지들을 낳고 온 숲이 돼지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고슴도치 한스는 더 이상 숲에서 살 수 없어서 아버지에게 마을의 우리들을 모두 비워놓으라고 연락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돼지떼를 데리고 갈 텐데 누구든지 마음대로 돼지를 잡아도 된다고 했어요. 고슴도치 한스가 오래전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고슴도치 한스는 수탉 위에 앉은 채 돼지떼를 몰고 마을로 들어와 마음껏 돼지를 잡게 했어요. 후, 도끼질과 돼지 잡는 소리가 2시간 거리 밖에서도 들렸답니다. 그런 다음 고슴도치 한스가 말했어요. 아빠, 대장간에 가서 제 수탉에게 다시 한 번만 더 편자를 박아주세요. 그러면 이곳을 떠나 살아있는 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게요. 아버지는 수탉에게 편자를 박아주었어요. 그리고 고슴도치 한스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자 기뻐했어요. 고슴도치 한스는 첫 번째 왕국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나 왕은 백파이프를 갖고 수탉을 탄 사람이 오면 창을 던지거나 일제히 총을 쏴서 성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고슴도치 한스가 들어오자 그들은 총검을 들고 떼를 지어 돌진했어요. 하지만 한스가 달에게 박차를 가해 날아올랐어요. 그리고는 성문을 넘어 왕의 창문 앞에 내려앉아 근처에서 약속했던 것을 주라고 소리를 쳤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왕과 딸의 목숨을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왕은 그의 딸에게 그와 함께 가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야 된다고 좋은 말로 자신의 뜻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얀 옷을 입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6마리의 말을 맨마차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종들과 돈과 재물을 주었어요. 그녀가 앉자 고슴도치 한스는 백파이프를 들고 수탈과 함께 그녀 곁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왕은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다른 일이 생겼어요. 길을 떠나 도시를 어느 정도 벗어나자 고슴도치 한스는 그녀의 아름다운 옷을 벗기고 온통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그의 고슴도치에 가시로 찌르며 말했어요. 이것이 당신들이 배반한 대가요. 가시오. 나는 당신을 원하지 않소. 그리고 그녀를 집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녀는 평생 동안 모욕을 당하며 살았어요. 고슴도치 한스는 백파이프를 들고 수탉을 탄 채 그가 길을 가르쳐 주었던 다른 왕이 사는 더 먼 곳의 두 번째 나라로 길을 떠났어요. 왕은 고슴도치 한스 같은 사람이 오면 받들어 총으로 환영하고 자유로이 들어오게 하라고 했어요. 만세를 부르며 왕궁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했지요. 그를 본 공주는 그가 너무 괴상하게 생겨 깜짝 놀랐지만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고슴도치 한스를 환대하며 그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왕의 잔치상에 가니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함께 먹고 마셨어요. 저녁이 되어 잘 시간이 되었고 그녀는 그의 가시가 몹시 무서웠어요. 그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며 아무것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늙은 왕에게 4명의 남자들을 시켜 방문 앞에서 커다란 불을 피워놓고 지키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가 방 안에 들어가 침대에 누우면 고슴도치 가죽에서 빠져나올 텐데 그것을 침대 앞에 놔두면 그 남자들이 재빨리 뛰어들어와 불 속에 던지고 다 타버릴 때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했어요. 종이 11번 치자 그는 방 안에 들어가 고슴도치 가죽을 벗어서 침대 앞에 놓았어요.
그러자 남자들이 와서 재빨리 불 속에 던졌어요. 그는 구원받아 침대에 완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불에 탄 것처럼 보였지요. 왕이 그의 의사를 보내 좋은 연고와 향료를 살짝 바르자 고슴도치 한스는 점점 하얗게 변했고 멋진 젊은 청년이 되었어요. 그것을 본 공주는 기뻐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쁨과 함께 일어난 그들은 먹고 마시며 처음으로 제대로 된 결혼을 축하했어요. 그리고 고슴도치 한스는 늙은 왕으로부터 왕국을 얻었어요. 몇 년이 지난 후 그의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가 자신이 그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말했지요.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가시가 달린 고슴도치로 태어나 세상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했어요. 그는 그가 자신이라고 말했고 늙은 아버지는 기뻐하며 그와 함께 그의 왕국으로 갔어요. 내 이야기는 끝났어요. 이제 그의 집을 가보실까요?